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설계 원리와 프로그래밍 원리, 그리고 프로그래밍 팁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설명드릴 설계 원리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릴 프로그래밍 원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원리도 있고 일반 프로그래밍 원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은 이제 네 번째 노트부터 살펴볼 설계 패턴에서 계속 나타나는, 알아야 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노트에서 제가 설계 원리를 설명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어떤 설계 원리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설계 패턴을 들으면 그 원리였구나,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원리들, 프로그래밍 원리들, 프로그램 팁들을 좀 설계 패턴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객체적 설계 원리, 그 다음에 엔티 패턴 같은 것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설계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코딩을 해봤더니 이런 좋은 설계 패턴들이 코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코드에 좋은 패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패턴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나쁜 패턴들을 우리가 엔티 패턴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코드에서 냄새가 난다,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원리, 일반 프로그램 팁,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팁,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 챕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객체지향 설계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여러 원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를 모아서 솔리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SOLID를 합쳐서 solid라는 principle, 객체지향 설계 원리,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를 우리가 solid 원리라고 합니다. solid는 튼튼하다, 단단하다, 코드가 단단해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에 해당되는 것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입니다. 클래스는 수정할 이유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클래스는 단일 책임만 해야 된다.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할 때는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듈들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O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입니다. 코드 수정 없이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된다. 상당히 이게 가능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코드 수정 없이 확장 가능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is A와 has A 이런 상속과 포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 클래스를 건드리지 않고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이게 세 번째인데요. 요거는 상속, subclassing, subtyping과 관련되어 있고, subclassing을 하더라도 subtyping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입니다.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 타입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자식 타입들을 부모 타입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이고요. 그 다음에
I는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입니다. 영어도 어려워요. 그렇죠?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필요 없는 것을 구현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 인터페이스는 크지 않아야 된다.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클래스가 있을 때 거기서 제공해야 된 메소드의 수는 최소화돼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의존 관계의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클래스는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상위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SRP. SRP는 A class should have only one reason to change. 이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 이 클래스는 하나의 일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클래스는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 응집성이 높은 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여러 멤버 변수,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몇 개를 유지하냐? 많이 유지할수록 응집성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소드 수가 얼마나 많냐, 적냐. 그리고 클래스는 여러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여러 메소드를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책임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어떤 직원 정보를 유지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메소드가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calculate pay, write to db. 그러면 첫 번째 메소드는 이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는 거예요. 급여 계산. 그리고 write to db는 이 직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는 바뀌어야 될 이유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요것만 놓고 보면 최소 두 가지는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 방식이 바뀔 경우에는 employee 클래스를 수정해야 되겠죠.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즉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아요. 둘 다 빼내도 되고 이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 거죠. 어느 거를 더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냐. 이 클래스를 만들어진 이유가 급여 계산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면 write to db는 빼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db에 저장하는 방식은 다른 데에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write to db. db를 저장하는 클래스는 별도로 갖고 있어서 employee로부터 필요한 정보들,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저장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클래스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될 이유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게 SRP입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아까 얘기하다가 좀 새길로 빠졌는데 우리가 그 아마 1장에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응집성을 어떻게 측정한다? 멤버 변수의 수, 클래스의 이름 이런 거 가지고도 이 클래스가 응집성이 높은 상태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가 많으면 응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클래스 이름을 짓는 것이 애매하면 또 응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employee 그러면 이거 명확하죠. 직원.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메소드를 봤더니 이제 받게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SRP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There is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is in its place.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존재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Everything is in its place. 그렇게 되겠고, never make a class like a pocket knife. 이것처럼 클래스를 만들면 안 돼요. 포켓 나이프는 여러 가지, 스위스 포켓 나이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이 하나의 나이프 안에 들어있는 거죠. 클래스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클래스는 do one thing and do it well.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 그 일을 잘해야 돼요. 또 just because you can doesn't mean you should.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SRP입니다. 솔리드의 두 번째 프린시플은 OCP, Open Close Principle입니다. Class should be open for extension, but closed for modification.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된다. 코드 수정 없이 클래스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객체지향에서 두 가지 방법은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계 패턴에서 좀 자세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클래스가 수행해야 되는 기능을 다른 클래스에 위임하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위 타입을 참조 변수에 유지하게 되면 코드를 수정 없이 클래스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요게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좀 참았다가 나중에 설계 패턴 설명드릴 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OCP가 상당히 어렵게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그리고 우리가 그 1장에서 예제로 살펴봤듯이 그 의자 전쟁에서 기존의 정사각형 원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아메바 도형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수정 없이 이 클래스만 새로 정의해 가지고 기능을 확장했던 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객체 지향에서는 상속과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확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도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사전에 충분히 이 확장할 거다. 어떤 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큰 그림을 미리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지 않으면 이거 없이는 모디피케이션 없이는 확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OCP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내 프로그램이 또 네 프로그램에 있는 그 응용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가지고 그 확장을 대비해서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확장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손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 가지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OCP 관련해서 그렇게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은 brain surgery is not required when putting on a hat. 모자를 쓰는데 머리 수술을 해야 된다. 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모자 정도의 기능을 확장하는데 클래스를 완전 뜯어 고쳐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충분히 잘 미래 확장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잘 설계를 해 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확장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상속과 포함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제로 C에서 했던 방법과 C++ 또는 객체지향에서 하는 방법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도 이 정도 해가지고 충분히 다양하게 범용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기에 새로운 도형들이 들어가면 계속 케이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스트럭처도 막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렉탱글 등 다양한 쉐입들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쉐입을 만들 때 이 렉탱글, 뭐 서클 등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들을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쉐입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상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SP예요. 이 LSP는 조금 더 포멀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형식화돼서 제시되는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S가 T의 서브타입이면 근데 우리가 서브클래스 서브타이핑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서브클래싱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S가 T의 서브타입이면 예를 들면 펫이 있고 밑에 dog이 있고 cat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속이니까 서브클래싱 한 거죠. 그래도 dog은 pet의 서브타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가 dog이고 T가 pet이면 then objects of type T in a program may be replaced with objects of type S. 그러니까 pet이 요구되는 데에서는 언제든지 강아지를 갖다 놔도 되고 cat을 갖다 놔도 돼요. without 어떻게? altering any desirable property of that program. 프로그램의 어떤 그 실행돼야 되는 결과들 영향을 주지 않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LSP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T 펫에 대해서 true인 어떤 특성이 있으면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겠고 cat도 만족이 돼야 돼요. 만족이 안 되면은 replace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클래싱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이 돼야 되겠고 서브타이핑이 되면 당연히 이게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P는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서브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LSP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메소드를 제정해야 할 때 다음이 보장돼야 됩니다. 세 가지가. 이건 문법적으로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인자의 반변성, 반환 타입의 공변성, contravariance, covariance. 말들이 되게 어렵죠. 말들이 어려운데 그렇게 이 용어 보면 어렵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아까 pet, dog이 있으면 우리는 늘 이 강아지를 처리할 때 pet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재정의 하더라도 재정의해서 우리가 pet 리모컨으로 강아지를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어색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변성, 공변성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자 타입에 대해서는 반변성, 반환 타입에 대해서는 공변성, 그리고 자식 메소드가 더 많은 종류의 예를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 펫에 who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얘도 who라는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내용들을 또는 정의화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에 재정의된 메소드가 되기 위해서는 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 근데 얘는 A라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A라는 예외를 발생해도 돼요. 근데 B라는 예외를 발생해도 될까요? 안 돼요. 나는 펫 리모컨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 펫이 강아지를 가리키는지 고양이를 가리키는지 햄스터를 가리키는지 거북이를 가리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눌렀을 때 펫에는 who라는 게 돼 있고 A 예외를 발생하니까 A 예외는 발생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B 예외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적어도 돼. A 예외를 발생하고 B 예외를 발생하는데 얘는 A만 발생을 해요. 그럼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아, 나는 기대할 때 A 예외도 B 예외도 발생할 수 있는지 대비하고 있어요. 근데 A만 발생해. 문제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이 control variance, covariance를 설명드리면 공변성은 더 특수화하는 거예요. 반변성은 더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더 일반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반변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변성이 돼도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한 언어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기 코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petshop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get pet, add pe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완동물 가게로부터 우리가 애완동물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애완동물들을 우리가 이 가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해서 이 가게는 고양이만 다뤄요. 또 이 가게는 강아지만 다루는 이제 가게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cat, get pet 하는데 여기는 반환값이 원래 pet이었는데 cat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etshop 리모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petshop 리모컨.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여기 get pet이 있어요. 그럼 뭘 기대를 해요? pet이 올 걸로 기대하죠. 결과적으로 pet이 와요. 근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catshop이에요. 그러면 catshop은 뭘 반환해? 고양이를 반환하죠. 그럼 고양이는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이 맞죠.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애완동물 줘 그랬는데 고양이를 줬어요. 그럼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 타입은 특수화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add pet인데 애완동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강아지도 올 수 있고 캣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만 올 수 있어요? 고양이만 올 수 있죠. 고양이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펫 리모컨을 갖고 있으니까 밑에 오는 게 고양이 숍인지 강아지 숍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다가 이제 add pet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고양이도 넣을 수도 있고 강아지도 이렇게 제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정의할 때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싶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LSP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거는 이제 반변성이 된 거죠. 이건 안 돼요. 반환 타입은 반변성이 될 수는 없어요. 펫을 요구하는데 갑자기 펫이 아니라 사람이 반환이 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오브젝트로 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는 오브젝트와 그러니까 강아지가 안 와도 되는 거지. 강아지가 안 오고 뭐 다양한 거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리모컨 쓰면 뭐만 제공을 해요? 펫을 제공하니까 펫은 오브젝트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돼야 돼? 정확하게 pet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언어들이 LSP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언어에서는 요거는 제공하지 않고 공변성 그리고 예외 같은 것들도 약간 자바 같은 경우에는 책도 예외이면은 요거를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또 이게 얼마만큼 예외를 제공하는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 LSP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상속을 해서 프로그램 했는데 뭐가 될 수 있어요? LSP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LSP가 위배가 안 되게끔 잘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LSP는 이런 문법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실제로는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보장이 돼야 돼요.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되고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아야 되고 불변 조건은 계속 유지돼야 되고 객체는 자신의 메소드를 통해서만 상태가 변경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보장이 돼야지 LSP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서 설명드린 요 부분은 언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언어에서 이 언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에서 이건 제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LSP가 위배될 수 있고, LSP가 위배가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오류, 강건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메소드가 있어요. 부모의. 그러면 이 부모의 이런 메소드가 있고, 부모의 사전 조건은 n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사후 조건은 또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 메소드의 후 메소드는 0보다 큰 양의 정수를 받아서 양의 정수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사전 조건은 강화되면 안 돼요. 강화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자식에서는 예를 들면 조건이 0보다 큰데 짝수여야만 돼요. 그러면 이거는 LSP에 위배됩니다. 부모는 1도 되고 3도 되고 2도 되고 5도 되는데 자식은 1, 3, 5는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강화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사후 조건은 약화는 돼도 돼요. 그러면 부모 리모컨으로 처리하면은 늘 양의 정수만 가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얘는 음의 정수 받아도 되는데 양의 정수만 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 조건은 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보세요. 약화된다는 게 뭐냐면, 사전 조건은 0보다는 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리모컨으로 딱 처리하고 있으면 fu를 부르면은 어떤 값이 와요? 양의 정수가 반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리모컨을 쓰면은 양의 정수가 반환되겠구나 라고 기대하는데, 갑자기 약화가 되면 여기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값도 마이너스 1000보다 작지만 0 사이에 있는 요 값도 반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불면 조건, 이 직접적으로 이런 리턴 타입이나 인자들과 관련이 없어도 여러 가지 요구되는 불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타입에서는 요거는 반드시 계속 만족이 돼야 되면 자식도 계속 그것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히스토리 규칙이라는 것은 객체들의 메소드들은 부모의 정의된 메소드를 통해서만 바뀌어야 되는데, 부모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뀌어 버리면은 부모의 메소드들이 그것 때문에 오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장되게끔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지만, 문법적으로 검사는 안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LSP에 충실히 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이 위배되지 않는지 잘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LSP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가 사각형과 정사각형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니까 이수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도 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의 특성과 일반적인 사각형의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은 width와 height가 둘 다 필요하죠. 즉, 이 사각형이 있을 때 이쪽 크기와 이쪽 크기가 서로 다를 수가 있고, 그 서로 양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각형은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값과 이 값이 항상 같아야지만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얘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사각형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에선 이것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트를 10, 위스를 5로 놓고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검색을 했을 때 하이트는 10, 위스는 5, 높이는 10, 폭은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만약에 여기에 전달된 게 렉탱글이 아니라 스퀘어이면 이것을 실행하고 나면 얘도 5, 얘도 5가 되겠죠. 즉 여기서 보시면은 항상 set height나 set width를 하면은 다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사각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갖고 있던 어떤 불변 조건 또는 만족해야 되는 어떤 특성을 자식은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LSP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과연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LSP가 위배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모델링하면 될까? 첫 번째 방법은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형제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일부 코드가 중복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LSP는 서브타이핑은 계속 만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없어집니다. 즉 shape라는 게 있으면 이 밑에 rectangle도 두고 square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rectangle과 square가 동일한 특성, 같은 특성도 있고 다른 특성도 있는데 중복되는 코드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rectangle은 정사각형은 사각형이지만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특징과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하면 LSP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중 특정 메소드가 필요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으면 해당 메소드를 부모 타입에서 제외하고 그것을 포함한 하이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라는 거를 모델링 했는데 새 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날지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ly 메소드를 넣게 되면은 모든 새가 날아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LSP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든 새가 만족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이 fly라는 특성이. 그러면 그 fly만 하는, fly 할 수 있는 새를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flying bird. 물론 이쪽도 flying bird, non-flying bird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모델링하게 되면은 이 흐름에서 다 LSP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쓰지 않고 아예 포함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벡터가 있고 스택이 있는데 스택은 벡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스택은 is a 벡터는 아니에요. 얘의 특성과 얘의 특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면 안 되고 만약 벡터에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스택에서 활용하고 싶으면 이 경우에는 포함 관계로 벡터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맞는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P가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모델링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리입니다. ISP,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면 Clients should not be forced to depend upon interfaces that they do not use.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의 크기가 이건 꼭 뭐 실제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클래스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제 메소드들을 제공할 테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서브 클래싱 할 수가 있겠죠. 클래스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경우에는 서브 타이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브 타이핑을 하거나 서브 클래싱을 할 때 내가 꼭 필요 없는 것들을 그거를 하게끔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fly가 있었으면 얘네들은 fly가 필요 없는데 불가피하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처를 해야 돼요. 조처를 하지 않으면 LSP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수는 최소화돼야 돼요. 최소화된다는 것이 가장 작아지면 빵개는 될 수 없잖아요. 클래스를 만들 이유가 없죠. 거기에 서명이 메소드가 하나도 안 만들어. 인터페이스 마찬가지예요. 메소드가 하나도 없는 클래스.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최소화 되는 게 단일 메소드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클래스도 공개 메소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절대 ISP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씩만 만들어서 쓰는 것은 효과적이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이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분리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living thing. 살아있는 것들. 그럼 살아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수영할 수 있고 날 수 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먹어야지 살겠으니까 eat는 맞겠지만 어떤 동물들은 어떤 living 살아있는 것들은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또 어떤 것들은 물속에서 수영할 수가 없고 어떤 거는 날아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줄이냐? 이런 식으로 living thing은 eat만 해놓고 거기에 fly, 날아다니는 것 따로, 수영하는 것 따로, walking 하는 것 따로 이렇게 낳게 되면 이 각각은 단일 메소드가 되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의할 수 있겠죠.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그러면 얘는 eat, walk 그리고 swim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리는 living in sky 날아도 다니고 물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모델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living in sky를 쓰면 날아다니는 애만 오겠죠. 그렇죠? living on land면은 work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서브 타입이나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ISP 메소드의 수를 최소화해라.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단일 메소드가 최고인데 단일 인터페이스 최고인데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내가 이 인터페이스에 너무 많은 걸 넣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것을 서브 타이핑 해야 되거나 서브 클래싱 하는 애들한테 불필요한 것들까지 재정의하게끔 만드는지 않느나 그거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ISP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잘 써왔어요. 그래서 X도 풀을 재정해 쓰고 있고 Y도 풀을 잘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때 봤더니 bar라는 메소드가 이 풀랑 같이 잘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ar을 A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bar을 추가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 A를 구현하고 있던 클래스들 중에 일부는 bar을 구현해야 되겠고 bar가 같이 필요하니까 걔도 그런데 또 일부는 그게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bar을 여기다 추가를 합니다. bar을 추가하면 얘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X와 같은 애들도 얘를 추가해야 되는데 얘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죠. 이건 오케이예요. 필요한 거니까. 근데 Y는 어때요? Y는
필요 없는 애예요. 바라는 메소드가 얘랑은 안 맞는 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LSP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는 것도 LSP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서브 타이핑에서 A 타입이 필요한 곳에서 Y가 쓰여져도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ISP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이렇게 추가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B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B는 A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f와 바가 동시에 필요한 애들은 B라는 타입으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X는 이제 A에서 B로 바꿔주고 얘를 넣어주면 돼요. 이것도 오케이죠. 왜냐하면 X들은 바가 필요한 애들이니까 뭐 그걸 넣는 거에 있어서 불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Y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SP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자바와 관련된 문법적인 요소인데 하나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1번 방법, 2번 방법 말고 3번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하는데 디폴트를 빈 메소드로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변화가 없는데 얘는 아무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여기서 이 위처럼 이렇게 그 바를 빈 메소드로 이제는 재정의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때문에 이제 자바에서 이 디폴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런 방법이 이제 세 번째 방법, 이런 세 번째 방법도 자바에서는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방법으로 A가 있고 B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단일 인터페이스죠. 그러면 ISP에 문제가 없고 X에다가 요 B를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겁니다. A, B. 근데 요 경우랑 앞에서 봤던 3번이나 2번과의 차이점은 동시에 제공해야 되는 타입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B와 같은 타입이 필요하면 이제 2번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기존에 하나의 메소드가만 가지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바라는 거를 추가하고 싶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1, 2, 3, 4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내 응용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냐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장 어떤 객체지향 원리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솔리드의 다섯 번째 원리,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읽어보면 Depend upon abstraction. 추상화에 의존해라. Do not depend on concrete class.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위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충실해야지만 나중에 OCP가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거는 이제 차츰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름에 인버전이라는 게 나와요. 인버전이라는 건 뒤집는다, 거꾸로 한다라는 개념인데,
뭘 거꾸로 하는 거냐? 상위 타입과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 죄송합니다. 뭐가 거꾸로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있는 클래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pet, dog, cat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dog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person과 dog 클래스는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래스 관계도로 표현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죠. 얘는 얘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dog이 수정되면 person도 수정될 수 있다. person을 구현할 때 dog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어떻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abstraction에 의존하게 되면 뒤집어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했을 때 고양이를 기르고 싶으면 얘를 수정해야 되죠. cat으로. 이거는 OCP가 안 되는 거죠. OCP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pet이 됐으면 cat을 유지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햄스터가 새롭게 정의되면 person 클래스는 햄스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제 OCP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CP가 만족이 되려면 즉 OCP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DIP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바뀌었을 때 화살표, 그 인버전과 관련된 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는 아까는 덕덕이었는데 펫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이 안에 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person 클래스는 dog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좀 더 효과적인 형태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 주입이라고 그럽니다. 즉 관계를 클래스를 정의할 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에서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또는 setMat이라는 메소드를 부를 때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dog이라는 거, cat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도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도 얘를 정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쓸 때 person을 생성하는 사람이 강아지 또 고양이를 생성할 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 얘는 pet에만 의존하게 돼요. 실제는 강아지와 캣을 사용하는데 얘랑 의존하게 되고 상속 관계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 같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버전이다. 이 person이 dog과 cat을 사용하지만 직접적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dependency inversion, 의존 관계를 거꾸로 바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주입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관계 주입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게 DIP를 제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DIP를 제공하는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이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 사용하려면 이제 뭔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관계 주입을 통해서 해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만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속 등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나중에 또 패턴에서 패턴 중에 하나로 나타날 텐데 여기에 보시면 foo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foo에서 바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런데 구현은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동작할지는 A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내버려 두는 거죠. 누구한테? 자식들이 그에 맞게끔 그 각각 자식에 맞게끔 구현하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full을 하게 되면 이 A는 아닐 테고 이게 추상 타입이니까 이 밑에 오는 구체적인 타입이 오게 되고 그 구체적인 타입이 오게 되면 어떤 메소드, 어떤 구현이 불러질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는데 실제 여기서는 얘를 사용하지만 화살표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몰라도 되는 거죠. 이 밑에 누가 올지는 A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P는 꼭 앞서 설명드린 관계 주인만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